윤석열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됐죠. 국민의힘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을 이제 당헌 당규에 아예 못 받겠다라는 혁신안이 어제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지율은 20% 밑으로 떨어진 상황. 그 언더 찐윤이란 얘기가 요새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언더 찐윤이란 단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지금은 민주당 소속이 된 김상욱 의원입니다. 김상욱 의원의 바깥에서 보는 해법은 뭔지, 언더 찐윤이라는 얘기는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 좀 듣고 싶어서요. 오늘 직접 초대했습니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오늘 출근길이실 텐데요. 오늘은 좀 덜 덥고 더 행복하신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하세요. 아니 뉴스쇼 나올 때만 이렇게 뽀미 언니처럼 인사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 나가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제 주변 사람들 네. 또 저를 만나는 분들이 다 좀 많이 웃으시면 좋겠고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회 닿는 대로 행복하시라는 말씀을 좋습니다. 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뽀미 언니처럼 밝게 인사해 주신 김상욱 의원. 근데 아직 저는 좀 입에 안 붙어요. 민주당 김상욱 의원. 이렇게 저도 아직 호명을 낯설어요. 아직 낯서시죠. 네.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신나게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을 했고 네. 제일 행복하고 기분 좋을 때가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느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요. 사실 지난 6개월 동안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나라 자체가 뭐 풍전등화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상화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깝고 하루하루가 너무 아깝고 이 아까운 시간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고 국민들 말씀 더 많이 듣고 싶고 그래서 정말 분초를 다퉈가면서 열심히 일하려고 애 많이 쓰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다니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일하고 싶은데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네. 계엄, 불법 계엄이 터지고 네. 그 상황 속에서 이건 아니다, 탄핵은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외치다가 당 안에서 배제가 되고 소외가 되고 그래서 결국 당을 뛰쳐나오게 되신 거잖아요. 뭐 일의 방향성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예전에 계엄 전이라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하는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사실 많았기 때문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쟁에는 일절 관여를 안 했었거든요. 예. 그냥 순수하게 그냥 국민들께 도움되는 일이 뭔가에만 집중을 하고 그랬었는데 방향성에 국민의힘에 있을 때는 그 방향성에 대한 의문이 좀 많았는데 과연 이것이 보수의 방향성이 맞는가, 보수의 가치 추구가 맞는가. 근데 민주당에 와서 좋은 점은 방향성이 지금 제가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아울러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건강한 민주정당으로서 보수의 기능과 진보의 기능을 함께 책임 있게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제가 스스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 들어올 때 제가 내건 조건은 하나였어요. 말할 수 있는 자유, 비판할 수 있는 자유를 달라였는데 비판할 거리가 잘 없어요.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아직 뭐 제가 민주당을 실제 경험해 보니까 정말 열심히 일하려고 애를 쓰고요. 네. 내부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제가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민주당은 독재다. 다른 목소리를 허락하지 않는다. 그 얘기 많이 하셨었어요. 국민의힘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네. 실제로 와보니까요. 안 그래요. 여기가 훨씬 더 토론이 많고요. 더 다양한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가면서 더 많이 연구하고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민주당을 매도할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경험해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더 잠시 민주적인 상태예요. 여당에 대한 질문도 잠시 후에 좀 드릴 텐데 일단은 이 김상욱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계엄과 탄핵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고 그 장본인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수감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일이에요. 어제 새벽의 일이에요. 그건 어떻게 보셨는가 궁금해서요. 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이야말로 보수의 배신자이고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 사람이고 나아가서 국민의 적이었습니다. 국민들께 총을 겨눈 국민의 적이었고 또 국기를 문란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함부로 남용한 그리고 끝내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는 반드시 엄단해야 할 우리 헌정사의 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속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이런 행위를 하고도 구속되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그 국가의 기본과 관련된 일입니다. 장면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질문도 많이 쏟아졌는데 네. 답변 없이 뭐 들어갔죠. 뭐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국민들을 받들지 않고 무시하는 마지막까지 국민의 적으로서의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입니다. 아, 좀 무시받는 느낌 같은. 본인밖에 생각을 하는 거죠. 조금이라도 국민들께 죄송함이 있다면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카메라 앞에 선 것이 아니에요. 국민 앞에 선 겁니다. 그럼 국민들께 머리 숙여 죄송합니다 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인데 없잖아요. 바지 주머니에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바지에 손 넣고 다니잖아요. 그게 뭔가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네. 어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19%까지 떨어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까 네. MBS 조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계엄과 탄핵 때도 10%대로 간 적은 없었는데 당 지지율은. 네. 근데 이번에 지금 10%대로 떨어졌어요. 이건 어떻게 왜라고 보십니까? 뭐 그건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쳤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큰 이유는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못해서도 있겠지만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신 것이 본질적 이유입니다. 역반사이익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여전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선동 정치, 왜곡 정치, 또 진영 정치, 상대방 악마화 정치의 매몰 거기에만 집중을 할 수밖에 없고 그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는 기본적으로 주류 세력이 일하는 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법안 내는 것도 보면 대부분 정부 부처 불러서 법안 가지고 와 한다면 도장 찍고 말지 자기들이 법안 발굴하는 것도 잘 없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정책 발굴 능력, 일하는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건 상대방 비난밖에 없죠. 근데 잘하고 계시니까 비난할 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했던 말이 뭐지라고 지지층도 생각을 하면서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못해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잘해서가 더 큰 이유입니다. 그러면서 지지층도 흔들리니까 20%가 깨진 거라고 그렇죠. 보시는군요. 왜냐하면 뭐 대구 예. 경북에서 예.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 잘하네 하면서 움직이는 거죠. 아하. 이게 더 큰 본질적 이유입니다. 이게 바닥일까? 아니면 바닥은 저 밑에 더 있는가? 그건 철저하게 우리가 앞으로 민주당이 얼마나 더 잘하느냐 예. 또 국민의힘이 과연 혁신이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예, 하는데요. 예. 뭐 저는 감히 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히 국민의힘 주류 예. 세력들은 신경도 안 쓰고 있어요. 아유, 감히 어떻게 신경도 안 쓰고 있을 거라고 그러세요? 단정하세요? 일단은 지방선거는 뭐 PK는 여전히 지킨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민의힘 의원님들 많이들 가지고 있는 생각이실 겁니다. 어차피 변화하는 것이고 3년 뒤에는 다 회복된다고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보면 예. 그런 얘기 많이 못 들으셨어요? 요즘 뭐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에 잘 안 보인다고. 그래요? 잘 안 보이시거든요. 어디가 계세요? 뭐 지역구 다지기, 지역 행사 다니기 이런 거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더러는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시간을 여유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요즘 보면 표정들이 그렇게 안 나쁘세요. 아, 그래요? 더 건강해 보이시고 더 행복해 보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보이콧 본회의장에 자꾸 보이콧 하잖아요. 네. 진짜 보이콧을 한다면 네. 최소한 본관에 대기하면서 끝날 때까지 있어야 국민들에 대한 예의잖아요. 아, 보이콧 행동을 하려면 예. 다 집에 가요. 바로 집에 가버립니다. 추경 때도 보이콧 한다고 안 나왔는데 저희는 늦게까지 기다렸잖아요. 예. 다 그냥 집에 가셨어요. 일찍. 그래서 그냥 뭐 요즘 편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에서 방학이라는 표현도 썼는데 방학이라고요? 마치 왜냐면 그건 거죠. 뭐냐면 어차피 지금은 예. 뭐 일할 것도 없고 눈에 띄어봐야 좋을 것도 없고 차라리 지역 열심히 다지자. 그리고 한 1년 정도는 뭐 아유 나 몰라라 하고 지역만 열심히 다지고 민주당 그냥 비난만 하고 있으면 그러다가 민주당 비난이 쌓이면 결국에는 국민들이 민주당 다시 싫어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고 나는 열심히 지역 행사 다니고 지역 사람들 손잡아놨기 때문에 선거에서는 다시 또 유리할 수 있고 그러면 나는 또 당선이 되고 공천도 받고 그러면 중요한 건 공천만 받으면 되니까 당권만 지키면 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분들이 바로 김상욱 의원이 얘기했던 언더진윤입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역의 왕으로서의
권능과 관계만 잃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강하니까. 언론에 노출되길 싫어하고 똘똘 뭉치고 스킨십이 좋다. 한 2, 30명쯤 되는데 자기 지역구의 왕으로 행세한다. 그리고 당을 좌지우지하는 진짜 실세는 바로 이 사람들이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아마 국민의힘을 좀 아시는 분들은 다 동의하실 거예요. 뭐냐 하면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냈냐 하면 예. 단순히 윤석열, 김건희 나빠, 쌍권 나빠 하고 특정인이 나쁘다 하고 묻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정인이 나쁘다고 특정인에게 비난하고 넘어가 버리면 그 밑에 있는 뿌리는 결국 못 고치고 그대로 가면서 다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잡초에 뿌리가 남아 있는데 그 뿌리가 그러니까 윤석열 부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윤석열 부부 쌍권을 등장시킨 구조와 문화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향성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뿌리, 문화, 구조가 그대로 있으면 뭐 누가 그쵸? 바뀌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망가진데 본인의 잘못도 있겠지만 마치 우리 조선시대 간신배들이 한 것처럼 예. 조선시대나 옛날 왕들 보면 간신배들이 등장해서 눈과 귀를 가리고 술과 향락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온갖 이권에 다 개입해서 내배채우고 잘못되면 왕만 갈아버리고 또 계속해서 내배채우고 반복하잖아요. 허허. 그러면 그 왕도 잘못이겠지만 간신이 더 나쁘지 않나요? 물론이죠. 충신이 그러니까 왕이 그렇다 하더라도 충신이 나타나서 바르게 네. 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도리어 더 술과 향락에 빠지게 만들고 국정에 관심 없게 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호가호위하고 자기 이성만 채우고 세월 지나면 네. 왕 바꿔버리고 왕한테 책임 그 옛날 마키아벨리 군주론 보면 그런 내용 있잖아요. 뭐 일부러 책임지도록 보낸 다음에 이 사람 목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는 약간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국민님 보십시오. 지금 원내대표로 올라왔던 사람들 예. 지금 뭐 송원석 원내대표도 대표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송원석 파라고 분류될 만한 사람이 보이시나요? 뭐 개파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규정되는 분이 아니에요. 도로 존재감 자체가 없었던 분이잖아요. 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원내대표는 대표자고 네. 학교 반장 선거를 해도요. 네. 자기 사람, 자기 파, 자기 평판이 있어야 반장을 해요. 어허. 근데 큰 정당의 원내대표인데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개파로 분류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앉아 있죠? 어떻게 앉은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쌍권 하는데 쌍권께서 올라가기 전에 쌍권파가 있었나요?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추경호파 누가 있었죠? 기억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정리하자면 과정이 아닌 거죠. 그들을 자꾸 띄우고 사람만 이렇게 바꾸는 대표자만 바꾸는 그 밑에 언더 찐윤들 그 그룹이 문제다. 그렇죠. 그 그룹이 대통령을 윤석열의 눈과 귀를 막고 뒤에서 여러 가지 이익을 취했던 그룹이고 또 본인들은 계속해서 수면 아래에 있으니까 다칠 이유가 없죠. 책임질 이유 권리와 권능만 누릴 뿐이지 책임을 절대 지지 않죠. 언론에도 잘 안 나오고. 왜냐하면 언론에 나오고 자리를 맡고 위로 올라가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자 근데 이 마음이 틀렸다는 거예요. 뭐요? 국민을 위해 정치를 하는 거면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잘못됐을 때는 국민 앞에 책임도 져야죠. 그 언더진윤이 누구예요? 제가 실명을 얘기하는 건 도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저는 실명을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누가 이런 행태를 하는가 그리고 이런 행태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비판적 시각을 계속 지켜가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은 실명을 좀 얘기하셨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저는 실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판단 기준을 가지고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고 왜냐하면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언더진윤이란 요 카테고리가 있고 사람은 또 조금씩 계속 바뀌어요. 바뀔 수 있는 계속 거예요.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이 얘기를 자꾸 꺼내는 게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정당이든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엔 그렇게 퇴색해 버리는 겁니다. 아하. 우리 스스로도 타산지적 삼아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윤희숙 혁신위가 떴습니다. 네네. 떠서 이제 혁신 작업을 해보겠다. 바꿔보겠다. 안 돼요. 내용 봤는데요. 일단 첫째는 혁신위에 권한이 없고요. 둘째는 핵심은 다 빠졌고요. 핵심 뭔데요? 뭐 인적 청산에 관한 부분 이런 의지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셋째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뭘 가지고 하겠어요? 능력이 없다는 지지 거는 세력이 있나요? 혁신위원장에게 권한이 부여되었나요? 또 본인이 본인 스스로 그런 걸 해본 경험이 있는 것도 근데 아니고요. 그분 똑똑하시잖아요.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생각보다 뿌리가 깊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보면 기본적으로요. 원내가 모든 걸 이끌고 가요. 왜냐하면 상향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하향식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이유는 철저하게 조직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보세요. 뭐 특정 지역구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다. 그럼 일단 그분 주변에는 지역 유지들이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유지들이 정치 후원금도 양으로 내고 음으로도 내기도 할 테니 그리고 주기적으로 만남을 갖지요. 그리고 개인적인 청탁을 할 겁니다. 그 청탁을 들어주고 도움을 받고 또 이권을 제공하겠지요. 그 청탁을 통해서 이권을 받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또 부탁에 의해서 지역 언론사를 설립을 하거나 또는 지역 조직을 만듭니다. 자, 그러면 그쪽에 지역 조직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정말 내 돈을 내고 내 시간을 내서 이 정치인을 위해서 활동하기보다는 거기서 뭔가 이익을 얻고자 활동하는 조직원들이 생겨요. 아하. 밥도 얻어먹고 뭐를 하고 하면서 그렇게 조직을 쫙쫙쫙쫙 만들어가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능력이에요. 그게 조직 정치고 그게 지역 정치인 거예요. 그러면서 지역 행사를 열심히 다니죠. 그 조직들을 데리고. 그러면 많은 경우는 조직을 2,000명, 3,000명, 4,000명까지 동원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타납니다. 지역의 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돌아가요. 이게 바뀌질 않는다고요. 근데 저는 정치가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민주당은 그렇게 안 하죠. 민주당 와보니 그렇게 안 해요. 민주당은 일반 국민들과 소통하려고 애를 씁니다. 무슨 뭐 개인 정치인마다 개인 유튜브 TV를 개설하고 저도 민주당 와서 개설했어요. 김상욱 TV 많이 구독해 주세요. 자, 이렇게 윤희숙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였어요. 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다가 일반 시민들과 소통하고 일반 시민들의 얘기를 들으려고 애를 쓰죠. 조직 정치가 아니라 상향 정치를 하죠. 자, 뭐가 정치의 본질인가요? 자, 국민의힘에서 이런 조직 정치를 못 벗어나면 이 사람들의 행동 패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다수입니다. 이분들은 그래서 지금 불안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윤희숙 위원장의 혼자 똑똑하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구조가 안 바뀌고 문화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꾼단 말이에요. 안 지금 바뀌는 근데 거죠. 당원 투표에 붙인다는 거거든요. 당원 이 내용들을. 투표에 붙여도 마찬가지죠. 그 당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내가 내 돈을 내고 직접 내가 이런 정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돈과 시간을 내서 자발적으로 움직였던 사람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그 조직에 의해서 그냥 뭔지도 모르고 들어와 있거나 어떤 혜택을 바라고 기다리고 있는 형태의 당원들이 더 다수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알겠습니다. 오염되는 거죠. 혁신위 혁신안 자체도 지금 좀 알맹이가 빠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인적 청산.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라 구체적으로? 인적 청산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내란에 가담한 자, 또 내란에 반대하지 않은 자에 대한 청산, 그리고 보수 정당으로서의 보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립, 방향성, 그리고 정말 국민에 대한 진정 어린 사과,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좀 전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최소한 그러면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거칠 때 지도부는 불출마 선언을 한다든지 뭐 그 정도가 청산이라고 보세요. 그게 안 되는 게요. 본질적으로 안 되는 게요. 자, TK, PK 국회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뭐냐하면 우리가 뭘 잘못했지? 잘못한 것도 없어. 우리는 어려운 국민의힘을 늘 지키고 있는 든든한 기둥들이야.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겨왔고 앞으로도 이길 거고 지난 대선 때도 우리는 다 이겼어. 우린 지역구 단단하게 지키고 있어. 문제는 누구냐? 서울과 수도권에 국민의힘이 너무 못하는 너희가 문제야. 너희가 혁신을 해야지. 혁신의 대상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맨날 지고 있는 국민의힘 너희들이야. 너희가 혁신을 해. 자, 근데 너희가 혁신하는데 우리가 혁신한다는 말을 하는 게 필요하다면 그 정도는 해줄게. 근데 우리는 당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강해요. 우리는 계속 이기고 있잖아. 수도권 니들이 계속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수도권이지 우리가 아니야라는 생각인데 무슨 혁신이 돼요? 혁신이 안 되죠. 불출마 이런 얘기는 꺼낼 분위기가 아니에요? 못 보는 우리 자기들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불출마예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알겠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요? 어제 그 권성동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상남자 하남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저는 안철수 의원이 좀 비겁한 수를 던졌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뿌리를 건드릴 생각을 하지 않고 늘 했던 것, 희생양을 내세워서 주류와 손을 잡으려는 시도를 한 겁니다. 쌍권을 제거함으로써 당내 주류, 그러니까는 언더진윤이라 불리는 당내 주류 세력들과 손을 잡으려고 시도한 건데 언더진윤 입장에서는 무슨 짓이야 하고 그냥 배척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판단도 못한 거죠. 그렇게 보시는군요. 좀 비겁한 방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오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네요. 김상욱 의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